안녕하세요. 일반물리학 실험 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미 공지했듯이 6주차, 7주차, 8주차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그 물리와 관련된 실험, 물리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실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1학년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교과서라든지 또 교과서의 근간이 되는데 교육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높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 물리학 실험은 대학교의 일반 물리학 내용들과 연계되어 있는 탐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교사가 되는 어떤 그런 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야기를 했듯이 일반 물리학 내용에 대한 보충 그리고 교사가 되었을 때랑 관련된 그 내용들을 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에 발표도 중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물리 실험들을 소개하고 발표하는 걸로 내용을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우선 교육과정이라는 말인데 교육과정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요즘에는 딱 정해진 시기로 바뀌지는 않고 좀 비정기적으로 바뀌긴 하는데 길게는 10년, 뭐 짧게는 한 5년 정도로 해서 매번 바뀝니다. 교육과정은 교육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문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겉으로 드러나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몇 시간 공부하느냐, 뭐 과학은 도대체 몇 시간 하느냐. 우리가 과학이라는 과목은 모두 다 배우는 과목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타 굉장히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들 중에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내에 어떻게 내용을 조직하고 구성하는지 그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만드는 데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과학교육론이나 물리 또는 생물 교과교육론 시간에 상세하게 배우겠지만 이 교과서를 보기 전에 교육과정과 연계돼서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의 문서들을 보면은 여러 교과목들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의 제목은 과학이라는 과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이라는 과목의 성격, 그 다음에 목표, 그리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이후에 단원별로 이렇게 학년군별로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 쪼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중학교로 전체로 합쳐져 있긴 하는데 뭐 실제로 교육은 학년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원별로 쪼개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과목이 통합과학, 그 다음에 과학탐구 실험, 그다음에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완투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 과목이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 중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내용도 좀 알 필요가 있기는 하는데 그건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 본격적인 내용은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은 어디 있냐면은 잠시만요. 예, 여기 중학교 1, 3학년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부터 1단원부터, 1단원이 아니라 1직권의 변화부터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물리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첫 번째 여러 가지 힘, 그 다음에 어디 갔어? 6의 빛과 파동. 요게 중학교 1학년에서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에서 다루는 것은 전기와 자기, 그리고 열과 우리 생활. 요게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다루고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다루는 것은 어, 운동과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보전. 이렇게 학년별로 물리는 두 개의 단원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중학교 1학년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짧은 시간 동에 다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힘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또는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그 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를 여기에 보면은 네모 박스로 쳐 있는 바로 요것이 그 성취 기준이라고 불러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좀 낙서가 되어 있네요. 이 낙서를 어디서 지워야 되나?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게가 중력의 크기임을 알고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력을 다루고요.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물질 탄성을 이용하는 예를 조사하고 그 예를 통하여 탄성력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원인으로서 마찰력을 알고 빗면 실험을 통해 마찰력의 크기를 정성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네 번째,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에 부력이 작용함을 알고 용술적으로 사용할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중력, 그다음에 탄성력, 그다음에 마찰력, 그리고 부력. 이렇게 네 가지 힘의 그 원리 또 생활 속에서 이용 요거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교육과정에 보면 이렇게 탐구 활동이라고 해서 뭐 두세 개 정도 탐구가 들어가 있는데 용수철을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 측정하기, 빗면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물체의 마찰력 비교하기, 액체 속에서 물체의 부력 측정하기 이렇게 세 개의 탐구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수적으로 다루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그 속에서 탐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의 구성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도 그렇지만 이론보다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활동 위주고요. 고등학교는 이론 위주거든요. 근데 중학교는 그 사이에 껴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험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결과를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탐구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그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이 세 개의 탐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큰 볼륨 있는 탐구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간단한 형태의 탐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힘의 내용은 아까 말했던 것은 첫 번째 그 중력에 대한 얘기로 다룬다고 시작했었죠. 어, 그래서 단어면 중력에 대해서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고요. 중력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중력의 방향 같은 거 내용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질량과 무게를 구별한다고 했죠. 그래서 무게, 질량에 대한 차이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무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그 일반물리 시간에 영상 봤었죠.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 무게와 질량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통해서 질량의, 즉 관성 질량의 개념을 조금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성력이 있는데 탄성력은 원래대로 되더라고 하는 그때 힘이죠. 그래서 탄성의 정의, 탄성체의 정의 이야기를 하고 생활 속에서 탄성이 어떻게 이용되는 예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탐구 활동, 용수철을 이용한 물체 무게 측정하기가 바로 탄성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용수철을 이용해서 물체 무게 측정하기는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자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용수철을 놓은 다음에 이 처음에 0점을 맞추고 거기에 추를 1개, 2개, 3개를 달면서 즉 힘을 더 가해주면서 결국 물체의 무게가 가해졌을 때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를 이렇게 표에다 측정을 하고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경향성을 본 이후에 이미 이 경향성을 보면은 임의에 매단 물체들, 뭐 필통이나 컵이나 이런 것들을 매달면은 일어나는 길을 측정해서 우리가 무게를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용철 저울의 원리니까 그 내용들을 탐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과 관련된 거를 학생들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교과서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이해 해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리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뭐, 요 내용들은 중학교 내용이니까 잘 알 테니까 그 과정만 설명하고 내용들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찰력에 대해서는요, 마찰력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찰력의 특징, 즉, 무게가 무거워지면 마찰력이 커진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마찰력과 수익항력의 크기가 똑같고, 그러니까 마찰력과 수익항력이 아니라 중력과 수익항력의 크기가 똑같고,
그 다음에 수익 항력의 크기에다가 마찰계수를 곱한 게 마찰력이라고 했으니까 무게가 무거워지면 마찰력이 커진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찰력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빗면의 기울기를 이용해 물체의 마찰력 비교하기라는 탐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 구성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다 끝나고 나면은 발표하는 시간 끝나고 나면 시간 여유가 잠깐 있을 거거든요. 그때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력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부력은 좀 재미있으면서도 약간 어렵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르키메데스의 왕관 실험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을 텐데 여기 보면은 양쪽에 줄을 매달아서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한쪽만 물을 다가 넣어주면은 부력 때문에 가벼워져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결과를 보일 수 있죠.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실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부력에 대해서는 일반 물리 시간에 한 13주차 요때쯤에 배울 거니까 그때 요 내용을 자세히 한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에서는 액체 속에서 물체의 부력을 측정하는 실험들을 수행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부력의 크기는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요. 물에 그 액체 속에 담갔을 때, 기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액체와 기체를 합쳐서 유체라고 표현해 주는데 유체 속에 물체를 담그었을 때 그때 그 잠긴 물체의 부피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잠긴 부분만큼의 유체가 차지하는 무게, 그게 부력이 똑같거든요. 좀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실험을 어떻게 수행하냐면은 액체, 여기는 물에서 부력 측정한 거니까 처음에 눈금 실린더에 물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용철 저울을 무게를 측정하고 물 속에 담가 가지고 이 실험을 수행해서 얼만큼 가벼워지는지 바로 그 가벼워진 양이 바로 그 부력의 크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수의 부피와 부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실험들을 수행합니다. 만약에 이거 실험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눈금질은 더 필요하고 용철저울 필요하고 추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거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이 재료들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보내주면 실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꿈찔른다 요거 깨지기 쉬우니까 조심하세요. 저 우리 집에 눈금질도 몇 개 있는데 애물단지 어디다 놔도 깨질 것 같아가지고 자 어쨌든 이런 탐구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실험의 결과를 아까 이야기했죠. 과학에서는요 탐구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뭘 한다 그랬어요? 내용 원리를 설명한다 그랬죠. 실험 결과들이 보통 교과서에 많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첫 번째 그 여러 가지 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배울 때보다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배울 때는 여기에 운동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힘의 합력 같은 내용들이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내용이 어렵다 그래서 3학년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고 나면은 뭘 하느냐? 바로 그 전체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제로서 마인드맵 또는 개념도를 그리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제시를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앞에 나오는 요 내용 있잖아요. 전체 내용을 A4지 한 장 이내에다가 한번 반쪽 정도도 되고 한쪽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이나 글 이런 걸로 어쨌든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 단원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샘플이 바로 요거예요. 요것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이와하고 비슷하게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담으면 됩니다. 요거 실제로 그림하고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단원에 대해서 개념들을 그리는 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주차 때 단원을 3개 했다. 이게 6주차죠. 6주차 때 단원을 3개 했다. 그럼 마인드맵을 몇 개 그리냐? 3개를 그리는 겁니다. 자, 일단 단원별로 영상을 쪼개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단원별로 한 10분 정도씩 될 것 같으니까 보통 한 3, 4개 단원 정도가 담기게 될 것 같아요.
번째 단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